이제가지고 우리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지침에 대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무균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결국 우리가 인펙션이 되는 거는 미생물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테리아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침습적 의료행위 동안에 이런 미생물로서 환자를 보호하는 기술이 무균수라고 하고 이제 크게 보면 표준 무균수라고 외과적 무균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표준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게 저희 연구에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식의 말하는 거고 이제 우측처럼 이제 외과적 무균수는 이게 포도 깔고 보면 장갑도 끼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감염 위험성이 좀 더 높은 이런 실수적 행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무균수를 적용하든 간에 그 전에 이제 손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가능한 비접촉, 환자 환부랑 닿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주는 외과적 무균수의 경우에는 이제 멀균 장갑을 깨끗하게 껴줘야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표준 이런 거 할 때 뭐 IV 라인 잡거나 이럴 때는 뭐 멀균까지는 안 끼셔도 되고 그냥 일회용 청결 장갑이나 요것도 힘들면은 그냥 손만 닦여도 돼요. 손만 깨끗하게 닦고 그냥 하면 되고 충분한 이제 공간을 확보해서 뭐 필요하면은 넓은 폴을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네, 뭐 손 위생은 뭐 당연히 제일 우리가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게 결국 우리 의료 종사자들의 우리 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할 라이엇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손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 위생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시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 처치 전, 접촉 전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리 환자 회진 돌다가도 뭐 601호 돌다가 602호 갈 때도 환자 만졌으면은 이제 손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안 생기게 하는 게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려면 주사 실무 이게 중요한데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이런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이제 또 미국에서 분석을 주사 후에 인펙션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해봤더니 재사용이 역시나 제일 많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런 데가 있었나 그래서 재사용 그다음에 이런 이제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을 다시 사용해서 수액을 오염시킨 경우 그다음에 여러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약물을 동시에 대량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문제가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몇 의원에서도 이러고 있는 걸 제가 다 첩보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루에 한 블럭을 막 30-40개씩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는 이제 원장들이 올라가서 약을 까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대기 환자 빌어주고 이러면 이제 어떤 유혹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직원을 통해서 약을 다 만들어 놓게 한 몇십 개를 시키고 이랬다가 이제 뭐 아침에 9시에 만들었는데 뭐 오후 한 4시쯤 오는 환자한테 그걸 약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균이 다 번식을 하죠. 그 안에서 잘못하면 재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일회용 쿠션 갖다가 미리 포장할 때는 이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편리하겠지만 이제 손위생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침습적인 우리 블럭이라든지 뭐 이런 마취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수술실에서 하니까 이런 거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술실에서 하니까 다 마스크 쓰니까 잘 하고 있고요. 주사제를 이제 투여할 때 뭐 정동에서나 다 마찬가지 할 때 이제 감염 예방 지침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또 개봉됐거나 이제 오염 의심되는 애들은 그냥 과감하게 다 버려라. 그리고 애매한 건 버려라. 그리고 앰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앰플들 이렇게 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된 거. 그리고 이제 이도케인 같은 거는 이제 로컬 마취할 때 쓰는 이런 건 이제 다이알인데 고무마개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반드시 이게 줄 때 알코올로 입구를 갖다가 우리 수술 선생님 잘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알코올로 꼭 소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늘을 꽂아가지고 약물을 뽑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량짜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한 명의 환자에게만 쓰고 이제 남았다 그러면 아깝지만 버리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실제로 옛날에 타병으로서 봤어요. 이거 리노카인 같은 데다가 이 바늘을 꽂아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필요했는지 어쨌든 꽂아두지 말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 일회용 제품 같은 경우는 꼭 포장을 사용 직전에 뜯어야 된다. 귀찮아도 그리고 포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되고 재사용하면 안 되고 즉시 이제 폐기해야 되고 주사제가 들어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를 약물을 옮기면서 안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안전과도 관련된 건데 이미 사용한 바늘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뭐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뭐 우리 이제 의료인이 찔릴 수도 있고 다시 이제 리캡핑 뚜껑을 다시 이렇게 끼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의료 폐기함에다가 잘 버리는 게 좋겠고 아까 제가 말했던 문제 투여하기 직전에 이제 주사기 약물을 투여해서 준비된 약물은 빨리 환자 몸에 투여가 돼야 되고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수술 참여 의료진은 이제 청결하게 수술옷을 입고 모자 이게 중요한데 여자 선생님들 이 모자 잘 써야 돼요. 머리카락 길면 삐져 나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코와 입 다 가려야 되고 두겹 끼는 게 좋고 저는 항상 두겹을 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은 가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운을 딱 입으면 수술실에서 뒷면하고 이제 허리 아래는 거기는 이제 감염된 걸로 봐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그러니까 허리 아래에는 우리가 닿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 뒷면도 이제 서로 접촉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학끼리 이렇게 자리를 바꾸리는데 이때 이제 그 뒷면이나 허리 쪽 닿지 않게 중심에서 줄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오염이 눈에 띄게 됐다, 뭐 피가 쳤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나가서 잠깐 가서 갈아 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온도를 넣고 양압 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기 교환할 때 이렇게 외국을 이거는 뭐 수술실 환경에 대한 얘기니까 뭐 아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제일 중요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불필요한 인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수술에 참여하는 인원 위에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없는 게 좋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건 안 좋고 문을 꼭 닫아놓는 게 좋겠고 특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수술할 때는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오염되면은 이제 청소를 다음 수술하기 전에 깨끗하게 뭐 바닥에 뭐 보관 정도라고 피가 흥분하다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청소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음 환자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수술장에 수술이 끝났을 땐 다음 날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퇴근하고